오늘은 로그함수의 두 번째 강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죠.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와 똑같은 얘기예요. 첫째, 미세 범위가 0과 1 사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1을 지나면서 감소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럴 때 주어진 함수가 y는 로그 ax일 때 x의 범위가 m과 n이라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m, 여기가 n이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최대값은 작은 값을 넣은 거죠, 뭐. 그래서 로그 a의 m이 최대값일 것이고, 최소값은 x로는 큰 값을 집어넣은 거죠. 이것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반대로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때 범위가 m부터 n까지라고 하면 당연히 짠 거 넣을 때와 큰 거 넣은 걸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최대값은 로그 a의 n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로그 a의 m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작은 거는 게 크고 큰 게는 게 작을 것이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작은 거 넣을 때 작고 큰 거 넣을 때 큰, 그런 의미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 빨리 설명하죠. 자, 또 역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릴 것은, 그럼 로그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지수와 똑같은 거야? 예, 맞아요. 지수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풀이가 똑같다니까요. 자, 로그 방정식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첫째, 밑이 같은 경우 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로그 방정식을 풀을 때 한번 시간 한번 써볼까요?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이게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 방정식에서 했듯이 밑이 같으면 여기는 같다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하나를 더 따져야 돼요. 계산하기 전에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먼저 진수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첫째가 뭐냐면 계산이 아니고 우선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계산을 하죠. 계산은 별거 아니죠. 갖다 두면 되지 뭐. 그래서 이거에 뭐라는 거야? 다시 또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밑과 지수에, 얘는 좀 달라요.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x의 로그 a의 x승은 뭐 p 뭐 이런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a, 밑이 a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해요. 그래서 로그 a의 x의 로그 a의 x가 되고, 여기는 이제 로그
A에 B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가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지수니까. 그러면 로그 A의 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로그 A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건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요.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지수 방정식에서 어떻게 풀었어요? 치환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AX를 내가 T로 치환해요. 그런데 지수에서는 치환했을 때 아마 기억 한번 돌려볼까요? 내가 얘를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놓고 분명히 뭐라서 0보다 크다고 뒀는데 여기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X의 범위가 없다면 이거 자체가 이게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모든 실수니까 범위를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식을 쓰면 돼요. 오케이. 요게 이제 로그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내가 하는 얘기 뭘지 알겠죠? 그럼 로그 부등식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로그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요? 자, 미식 같은 경우 부등호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하, 선생님이 얘기했지 계산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먼저 할 거는 진수 조건을 따져라. 진수 조건 따져라. 자, 두 번째는 이제 계산하는데 또 고민하셔야죠. 요 부등호니까 미세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 얘기가 또 다르겠죠. 미시 0과 1 사이라면 당연히 누가 크겠어? 작은 놈이 큰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바뀌겠죠. 반대로 그 다음에 미시 1보다 클 때는 큰 게 크겠죠 뭐. 그래서 fx가 이거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구한다? 이것과 이것들의 교집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 범위를 구한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했던 것처럼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죠. 아까 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 x의 로그 a의 x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로그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진수조건 판단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했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밑이 얼마냐에 따라 얘기가 다르겠죠. 만약에 이제 내가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할 건데 취하는데 뭐 밑이 1보다 크다면야 그대로 되겠죠. 즉 로그 a의 x의 로그 ax가 이렇게 부등호 안 바뀌겠죠. 그대로. 근데 밑이 만일에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바뀌겠죠. 반대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항이 3개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3개 이상이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로그 A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동일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패턴이 비슷해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떠올릴 거는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 단 달라진 것은 범위죠.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한 거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가 섞였을 때는 바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실수를 줄일 것입니다.